노화.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화. 불같은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모면하려 고개를 숙입니다. 2004년 16대 총선을 20일 앞둔 날, 지천명 여당 대표의 깜짝 발언. 60, 70대는 투표권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젊은 사람만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중장년의 분노가 선거판을 뒤덮습니다. 곧바로 말실수라고 사과했죠. 같은 해 같은 당에서 또 노인을 무시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한 50대에 접어들겠는데 죽어나가는 경우가 새로 생기는 경우보다 많죠. 사람이 노인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만 13세. 무시민 작가들은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대 분들에게 2012년 총선에서도 재현됩니다. 주인공은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우리하고 조속한 언어로 막말 제조기랑 대등을 얻은 잘본인입니다. 노인도 베개는 막말 공격의 대상입니다. 노인네들이 시청역에 오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모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입니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씨의 그 노인 폄하 발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변명대로라면 잠깐 젊은이들의 앞으로 있게 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30 세대들에게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잠시 노인들에게 오해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비단 단지 그녀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지탄을 우리가 넘어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나이 먹은 세대들에게 세대들을 향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 에이지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노인 세대에 대한 어떤 지나친 정서적인 반감과 사회적 학대,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나이를 들고 노년으로 접어들면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사회적 그런 주의에서 소외되고 박탈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관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이를 들수록 초라해지고 자신 없어지고 고독해지는, 죽음을 이제 앞둔 그런 비참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참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바라다 보면서 저 자신도 이제 60줄에 들어섰고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면은 60대, 70대에 접어들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젊은이들 세대에서 있는 것 마냥 어르신들 하면서 당장 자신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노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어르신들 하면서 무의식적인 노인 폄하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죠.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관 속에 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정말 은퇴하고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비단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나이 먹어가는 세대들 사이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이를 기준으로 그저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되어 있다. 그러한 가치관들이 그녀의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그녀가 그 12살,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의 지난 시절 발언을 가지고서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학생 아들이 시대가 아직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의 앞날을 책임지는 그런 투표권을 젊은이들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내 중학생 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합리적인 그런 질문을 했다. 참 비겁하죠. 그 부모들이 저는 가끔 자기 자녀들의 생각들을 마치 추앙하듯이 굉장히 그 자기 자신보다도 더욱 그 합리적이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들이 앞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 자식 자랑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오히려 자식보다 못한 그런 구시대의 퇴물로 전락하는 그런 뉘앙스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역기능적인 가족에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엄마와 자식들 간의 그 가정 안에서 그 역할들이 애매모호해지면서 자식들이 그 어른이 되는 지나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혼동된 가족 구성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 있죠. 부모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식들에게 의존심리에 빠지는,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하는 그런 억압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지금 김은경이 지금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죠. 자기 미국에 있는 시누이가, 이 여자는 노인 폄하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기 시부모에 대한 학대와 그리고 무관심. 오래전 남편은 알고 보니까 남편의 사별이 오랜 부부 갈등 속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런 등등의 시누의 그런 폭로를 지금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개인사를 차치하고라도 이게 보여지는 그 그림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가족이 어떤 위계 질서가
파괴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그런 발언들, 그런 뉘앙스들을 바라다 보면은 참 자기 엄마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고모에게 던지는 그 적대적인 그런 언어들, 그리고 어느새 변호사 비슷하게 법을 운운하면서 20대 청년이 사회적으로 닳고 다른 듯한 그런 가치관들을 보여주는 거라든가. 물론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다 역기능적인 가족은 아니죠.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신사임당처럼 어머니의 권위를 잃지 않고 자녀들에게 확실한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질서들을 지켜나가는 가정이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고 없고 간에. 그러나 홀부모가 되거나 또는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고 가족 위계 질서 간에 그 무질서와 혼동이 초래가 되고 또 부모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갖게 될 때 자녀들이 부모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며 부모 노릇을 하는 그런 악순환의 그런 사이클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김은경 사태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일그러진 가족의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 사람이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건강한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나이에 맞게 적절히 양육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